비빔밥이랑 칼국수가 10,000원을 넘으면 어떻게 해. 자, 물가 얘기까지. 이런 상황이니 정치적 안정성을 기할 그 여유가 없는 측면이 생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치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치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속보 읽어드렸지만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 2년 전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직 연임 방식과 유사라고 한겨레는 썼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뭐 다른 얘기는 안 했나? 자, 다른 얘기는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제목이 너무 웃기다. 자, 시사저널. 사퇴하자마자 딴짓 찾은 정청래. 나는 노사모.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 게시판을 찾아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고요.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약 1시간 뒤에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고를 했는데 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입니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는데 저는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떴고 노무현의 정치개혁, 지역 경선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퀴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 업적이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던 저는 억울한 컷오프, 공천 탈락했지만 선당후사, 당을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함께 싸웠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글은 올라온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조회수가 5,400회를 넘었고 36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딴지일보 게시판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응원한다, 당대표는 정청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정신적 지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무현을 통해 정치 현실에 눈을 뜬 그러한 존재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을 만들고 문화 강국의 기틀을 놓은 그러한 정부이고, 나는 그때 억울하게 공천 못 받았지만 선당후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동지이자 전우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요즘에 딴지일보 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미워하는 그러한 글이나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리자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고 자, 한겨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6면. 오늘 신문들은 요거를 좀 썼어요.
송영길, 김민석과 손잡나 정청래 견제 연대 가능성.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하면서 전당대 출마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송 의원 측은 이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 동의를 해주지 않았겠느냐. 두 분 관계가 재확인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경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해서 3파전이 펼쳐진다면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비당권파 연합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수도권 초선 의원 김민석 총리가 아직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면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김민석 총리가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연대하는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연합전선이 주목되는 것은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도입되는 결선투표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3명 이상의 당대표 후보자가 나와서 단독 과반을 못할 경우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각각 전대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와 경쟁 벌인 뒤에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결선에 진출한 사람을 지지선언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호남에서 적지 않은 득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가 된다. 다만 정청래 대표 견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개별적 정치 지향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질지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수도권 재선의원의 시각도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비슷하게 다 썼습니다. 신문들이. 동아일보의 경우에 자, 신면 반청년대 가시화 송영길 측 송이든 김이든 정청래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상 이제 그 반청년대.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호남을 5번째로 가서 또 이렇게 표밭을 다졌고 페이스북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면서 선명성을 부각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자. 어제 제가 이제 그거 하잖아요.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잖아요. 네. 요 일주일 동안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을 하는데 어제 김용민 의원하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 출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데 법사위원장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자꾸. 내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을 하면은 또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튼 전당대회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그 검찰 개혁의 내용은 보안 사건이다. 보안 사건 지난 3월 달에 다 했었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나는 보안 사건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하는 입장인데 보안 사건을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빨리 하자고 하면 그러면은 김용민 의원은 전당대회 안 나와도 되겠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오늘 자 김용민 의원이 또 아침에 라디오에 나왔나 봅니다. SBS 라디오에 나와서 저를 법사위원장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셋이 모여서 당장 모여서 오늘부터 토론하면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도 열고 필요하면 당원들께 보고도 하고 공론화를 해서 한 달 이내에 다 끝낼 수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 빨리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두 분이 출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시켜주면은 전당대회 안 나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쵸? 요 얘기대로 하면. 근데 그러면은 주시를 좀 해봐야겠죠?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는지. 그쵸? 주시해봐야 됩니다. 법사위원장을 김용민 의원 시켜주고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쨌든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쟁점 속에서 전당대회를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까지 결국은 이어지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한 이후에 김용민 의원이 출마를 안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들이 이제 송영길 의원 출마하는 것까지 다 3파전이다 이렇게 썼는데 조선일보에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조선일보.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붐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 측도. 조선일보. 연임도전 앞두고 정청래 또 호남행. 자, 호남행까지는 뭐 이미 아는 건데,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오늘 서울국제도서전 참석차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만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 직후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으나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번에 성사되면 친청계 일각에서는 친문 친청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가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이 뉴이재명과 친노, 친문 등 구주류 지지층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갈등을 향한 발언을 한다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활용하려는 건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메시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가 정청래 대표 측에서 만나뵐까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서 요걸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위험해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거야 이제 지지자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는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대결 구도를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무슨 뭐 문조 털레윤이 뭐니, 그거는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하는 얘기지. 그거를 공식적인 어떤 전선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구도로 당사자 후보가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하면은 그렇다 치지만은, 인사만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당대회와 관련한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뭔가 얘기를 했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만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네. 너무 이상한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민주당은 노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가, 이걸 놓고